안녕하세요. 요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하늘도 청명하고 바람도 찹찹하니 정신도 맑아지고 일하기도 운동하기도 참 좋고 상쾌합니다. 네, 잠시 여러분 이 가을을 한번 느껴봅시다. 네, 아유 계속 그냥 놀고 싶은데 참 좋죠. 네, 야 이렇게 계절은 좋은데 돌아보면은 또 각자들 살기 힘들다고 난립니다. 예, 세상 각박하다고도 하고 또 집집마다 들어다 보면은 저도 상담을 하고 있지만 사내 못 사내 중내 사내 난리고요. 예, 정말 그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는 말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멀쩡하게 하루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아침 되면 애들 학교 가고 어른들은 각자 직장에 출근하고 이만한 애기들도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가고 또 문 열고 나가보면은 이 가게들마다 문 열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상은 그대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들 하루하루 움직이며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계절마다 요즘 저희 여기 마산에도 국화축제를 하는데요. 꽃잔치 또 여기저기 축제들 또 사람들이 모이면은 등산 가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어떻게든지 틈만 나면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또 즐기면서 살고 있기도 하지요. 그러게요. 힘든 삶이 아무리 불어닥쳐도 우리는 그대로 일상을 살아내고 게다가 즐겨가면서 이 하루하루를 마치 즐김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그 60살 환갑을 지냈습니다. 60이 되고 보니까 그 해에 갑자기 60이라고 조금 멍한 기분도 들면서 하는데 뭐 하긴 요즘은 60 나이 추에도 못 지키니까 뭐 그러려니 하면서 또 좀 덥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60이면은 이 환갑이라는 게 둥글환 원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인생 한 주기를 채웠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완주를 했네. 그렇구나, 내가 1차 한 바퀴를 돈 거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 태어나서 이 아기에서 영유아기 거쳐서 어린이, 청소년, 또 청년, 중년기, 지금은 또 노년의 이 자리까지. 저도 한때 우리 엄마에게 아빠에게서 귀여운 한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이 또 언니 오빠들 동생들하고 이 원가족에서 또 자랐고 또 커서는 저희 남편 만나서 결혼해서 새 아이 낳고 또 이제는 그들도 성인이 되고 이제 또 남편과 나는 1차 할 일을 어느 정도 마친 그 시간이 된 겁니다. 아이구나, 1차를 산 거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떡하지라는 이렇게 약간의 그 마음의 뭉클함과 걸림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마무리를 해야 되나? 에릭슨이라는 발달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이 8단계는 그 인생의 마무리하면서 통합과 분열의 이 과제를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윤궁 태어나서 60년을 이 세상에 살았는데 나 어떻게 살았지? 이런저런 일들 보니까 먼저 그 아픔부터 올라오더라고요. 그동안 터널을 통과하듯이 앞만 보면서 정신없이 살아서 그런지 멍한 기억 속에서 먼저 이런 것들이 치고 올라와요. 저는 10남매의 8번째로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 살려고 보니까 납작 엎드려서 정말 착한 아이로 하는데 눈치 구단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결혼해서 나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는 남편 만나서 나 역시도 당신 없이는 안 되겠어 라고 결혼했는데 우리 시어머니 우리 남편 2살 때 혼자 되셔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우리 남편 키우다 보니까 결혼해서 좀 이제 긴장이 풀렸어요. 저하고 며느리 보니까. 그러더니 좀 갈등도 있었고. 그러나
사는 문제, 뭐 가족 간의 갈등이 있어도 자식 생기다 보니까 이 새 생명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이 결혼 생활이구나. 엄마, 어머니, 남편, 자식들 또 당면한 생활들 먹고 사는 거, 예, 이거 뭐 해내야 되니까, 예, 저도 이 37년간 어떻게든지 이 날마다 이 난리 속에서 일상을 세웠고, 그 일상 속에서도 허해도, 속은 허해도 커피 마시러 가고, 친구 만나 밥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예, 웃고 떠들면서 예, 지내왔더니 1차 완주 저기까지 왔습니다. 아이고, 보니까요 가슴 먹먹해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참 나 애썼다. 어찌 그 인생 다 살았니 너? 그저 그냥 가슴 토닥토닥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이 60살 첫 해에 예, 어쨌든 그 일 과정을 살아온 이게 그냥이 아니구나. 혼자서 이걸 살아낸 게 아니고 주변의 덕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1차 제가 한 것이 감사해야겠다. 그래서 감사 프로젝트, 감사를 드리자. 그래서 주변에 제가 한 분 한 분 좀 떠올리면서 감사드릴 만한 분들 찾아서 목록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행했어요. 첫 번째,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저를 돌봐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도 다 이렇게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하느님께 강용궁 마리아에게 내려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미사를 바쳤어요. 아마 제 이름으로 이렇게 미사 바친 게 처음인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참 찾아뵐 수 없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친정, 예, 그분들을 위해서 예, 하나님께 감사의 미사 바치고, 또 우리 남편과 자녀들, 저에게는 예, 인생 단골 고객들입니다. 이분들은 좀 특별히 해야 되겠어서 예, 미사도 바쳐드리고 근사한 밥도 사주고 또 용돈이나 선물도 각자 이렇게 챙겨봤어요. 그리고 또 주변의 지인들, 또 저에게 고마운 곳들에 한 끼 밥을 사거나 또 정성을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해에는 네, 저의 그 지인인 그 사랑하는 한 동생이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매듭을 푸는 성모님이라는 기도책을 갖다 줬어요. 처음에는 우리 애들 일 좀 잘 풀리게 해주세요 하고 비나이다 비나하듯이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우리 아이의 어떤 사이에서 걸려있는 제 어떤 행동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나도 모르게 긴 세월 동안 이 아이에게 가족들에게 잘한다고 한 것이 결국은 그 사람들을 얼마나 내가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걸 발견하고 너무 놀라웠고 또 미안하고 저 자신의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그 마음이 추스려지지 않아서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해 성사도 보고 또 기도하면서 또 그분들에게 용서를 청하기도 하면서 해왔는데 그 뒤로 저는 남편과 자녀들, 엄마, 아빠, 또 생각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떠올리면서 9일간씩 이 기도를 통해서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형성하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또 그 마음 살피면서 풀 건 풀어보고 정화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밀접하게 관계 맺어온 이 사람들을 대해서 이 내적 이 마음들 살펴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화의 시간이 되고 있고요. 또 생각하고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나의 인간관계, 내가 살아온 인간관계 속에 하나하나 이것들이 살펴지고 점검되고 풀 수 있게 되니까 진심으로 또 통회하게 되고 감사가 다시 이렇게 채워지게 됐어요. 저의 인간관계를 한번 정리하는 거죠. 예.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저의 상처들, 또 상대방의 마음들도 살펴봐지고 또 그 마음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용서를 청하거나 사과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뒤엉켰던 마음이 하나하나 좀 정리가 되면서 제 마음에 정말로 산뜻해지고 새바람이 부는 것 같이 가볍고 맑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60이 지나면서 감사와 정화의 시간을 갖고 있고요. 네, 이제 저는 60이 넘어가는 한 인생을 완주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원가족에서 지금의 남편, 자식들과 가족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물론 저도 사회생활 했지만
거우 저의 이 사회생활의 목적은 이 가족을 위한 생계형이었습니다. 이제는 덤으로 주어지는 시간이라고 보입니다. 그동안 이 가족들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변화해온 긍정적인 자원들을 내 집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좀 전하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겼어요. 저에게는 자원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주어진 하느님을 믿는 신앙이 있고요. 또 식구 많은 원가족 속에서 덕지덕지 상처도 있었지만 풍요로운 삶도 있었고, 또 서로 사랑해서 만났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이 가족, 특히 저는 이 가족들하고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지난 20여 년간 상담심리학의 전문가로 되기 위해서 상담심리 박사 학위도 받게 되고, 또 상담학회, 미술치료학회, 한국미술치료학회, 또 교류분석학회의 수련감독 자격을 가지면서 대학과 각 기관들에서 강의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상담 이런 걸 하고, 특히 이 가족들, 이 5가족들과 함께 제대로 소통하는 가족이 되려고 변화를 해온 그런 풍부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 삶은 저에게, 저의 이 삶은 이 가족들을 통해서 어려움도 줬지만 가족을 통해서 왜곡된 저의 면면들을 다시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고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 감사를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들, 전할 수 있는 것들이 당연한 저의 어떤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요, 여기에서 특히 이 강영궁의 마음상자라는 이름으로 이 장을 펴는데요. 저에게는 몇 가지 정말 중요한 신념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을 처음 시작할 때 제 뇌리와 가슴에 딱 박혔던 말, 문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로 보는 사람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문제가 없어요. 단지 우리 안에 걸려있는 어떤 기준들로 문제로 보면서 문제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 풀면 모두가 오케이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신앙을 가지면서 이 성경 안에 이 말씀이 참 새롭게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신약 성경 마테오 복음서의 5장 4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완전함이라는 것이 저는 그냥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함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완전함을 지향해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이것을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류분석의 철학적 가정,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오케이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면서 이러한 결정을 자기가 점검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지껏 노력하고 있고요. 많은 성과들을 보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이걸 가지고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60이 넘어가면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에서 심리학을 기초로 종교, 인문학 등을 바탕으로 우리의 생활 태도들을 살피고 점검하고 건강한 기준들, 특히 이 안에 심리적, 인문학적, 종교적 관점들을 적용하면서 신앙적 자세,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자세에 힘입어서 원래의 나, 참나로서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첫 만남하면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계속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